경상남도 사천시. 한 농촌 마을의 이장인 정국정 씨를 만났습니다. 공학 석사 출신 컴퓨터 엔지니어였던 정국정 씨. 자연은 항상 공평하다. 내가 농산물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딱 대가가 주어지더라고요. 블루베리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애들이 내 노력한 만큼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의 사연은 24년 전 추적 60분이 세상에 알렸습니다. 지난 2월 한 대기업에서 해고된 정국정 씨. 그는 자신의 부당 해고를 알리기 위해 주주총회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본사와 하청업체 간의 납품 비리를 회사 감사팀에 내부 고발한 게 1996년. 97년도 감사 제보로 인해서 그 상사들이 자기들이 문책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안갚음으로 그 인사 고과를 편견으로 이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는 명령 불복종, 중상모략, 유언비어 유포, 폭언, 폭행, 협박,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정 씨를 해고했습니다. 그의 공익 제보로 비리는 드러났지만 그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회사에서 해고된 정 씨는 언제 끝날지 모를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해당 대기업과 경영진, 국가를 상대로 그가 거친 소송은 20여 건. 고등법원에선 복직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그가 패소했던 행정소송의 재판장이 퇴임 후 해당 회사의 변호사로 등장하는 웃지 못할 일도 겪었습니다. 맥주 한 잔 먹으면 누가 그러더라고. 정국정 씨가 뭐 그건 그렇게 안 하고 회사에 다녔으면 뭐가 됐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톤유밖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겠지. 그의 인생은 이 사건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대학원에까지 나와갖고 나 초내열에 앉아갔다 동행 이장학기라 거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너무 참담했지 우리도. 그런 부분은 다 일일이 말 못합니다. 일일이 말 못하고 우리가 지금 말해봤자 지 가슴에 엉어리진 것도 한 번 더 드러내는 수밖에 없고. 그의 싸움은 실패로 끝났지만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 2000년대 그때는 뭐 법도 없었고 그때는 뭐 저도 사실 고개 들고 다니기도 어려웠었어요. 진실을 말했는데 저쪽에서는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그걸 승복합니까? 왜곡하고 저쪽에서는 소송하면 로펌 해가지고 정관 변론 해가지고 재판장하고 사법 연수원 동기다, 뭐 고등학교 동기다, 대학 동기다 이런 사람들 내셔가지고 뭐 당사자는 입이 바짝바짝 말하는 거고 그런 세월을 갖다 보내야 되니 그걸 바라보는 국가가 왜 그걸 알면서 바라보고 있냐 이거죠. 국가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 내부 고발자라는 말 대신 공익신고자로 불리게 됐고 관련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서초동 법원 앞에 마련했던 자취방. 10년 넘게 이어진 재판 소송 서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법원하고 검찰청 가까운 곳으로 제가 집을 옮겨가지고 여기서 생활하게 됐는데, 다 소송 서류 아닙니까? 소송 서류 이걸 버리지 못해요. 네, 버리지 못하고. 이게 다 소송 서류입니다. 보자기에 있는 거죠. 그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법전을 뒤져가며 홀로 소송을 준비했던 흔적들입니다. 회사 다닐 때 사원 96년 그때쯤 되겠네. 끝내 버릴 수 없었던 기록들. 하늘 가지고 어쩌면 그는 아직도 그때 그 시간에 멈춰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명령문입니다. 이게 무모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수사기관을 믿었죠. 수사기관을 믿었고 법원을 믿었는데 쏘갔죠. 그걸 검찰에서 제대로 밝혔더라 그러면은 이게 소송으로 이렇게 결코 있게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컴퓨터 일 말고는 법도 사회도 잘 몰랐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정국정 씨. 양심의 소리에 따랐다는 이유로 조직의 배신자가 되고 투사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30대 중반에 시간이 묻혀 있는 거죠. 30대 중반, 37살, 37세 때 시작했던 겁니다. 예. 37에 시작해가지고, 40대를 그대로 지나고, 50대 초반 때 이제 거의 끝났죠. 그러니까 참, 생각하면은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참 무모하기도 하고. 공익신고자의 용기는 세상을 바꿉니다. 하지만 용기의 대가는 여전히 가혹합니다. 대부분 공익신고자분들을 만나뵀을 때 권익위에서 소극행정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그 부분에 공감하시는 부분? 권익위에서 보호결정문이 나오고 난 이후에 행정소송은 100% 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행정소송에서 질 것도 알아요. 뭐 이기면 더 좋죠. 근데 질 것도 알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권익위가 승소하고 난 다음에 피신고자들, 그러니까 패소한 상대방에게 패소 비용을 받아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을 들이지 않고 신고자를 괴롭힐 수 있는 너무 합법적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권익위가 이런 식의 패턴을 좀 조장하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다. 사실 공익제보자들은 이제 소송, 고소 고발로 이제 시달리면서 변호사비 등 물론 뭐 생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긴급 구조금 제도로 인해서 지원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이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효성 있게 이걸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익위도 좀 더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이렇게 말로는 이제 쉽게 또 같은 뭐 기회가 오면은 다시 또 뭐 공익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공익신고를 왜 하냐고 물어본다면요. 아직도 믿을 곳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어렵지만 같이 하자고 해요. 우리 같이 할게. 대신 하자. 근데 다만 너가 얻을 이익은 없다라고는 합니다. 다만 분명 너 자녀들은 혜택을 받을 거다. 그 혜택을.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더 혜택을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